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 아파트 값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민주당은요,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원하지 않아요. 민주당은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요, 화폐를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시네케라 민경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시나요? 얼마 전에 이제 총선이 끝났잖아요. 총선 후에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지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선 결과가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했는데 어떤 식으로 변해할 것 같으신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 아파트의 경우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정책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당연히 이제 공급이 많아져야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현재의 정책들을 보면요, 민주당은요,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재건축 방해 요소들이요, 분양가 상한제, 초과 이익 환수제, 그 다음에 임대주택 의무 비율, 그리고 조합을 설립하면은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매각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재건축을 방해해요. 근데 이거를 국민의힘과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이거 규제를 완화를 해주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다 그걸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신축 공급은 더 희소해질 거예요. 정책이 공급을 방해하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의 아파트 공급은 쉽지 않아질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요, 화폐를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화폐를 많이 찍어내면 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집값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세 번째로 이제 금리인데요. 물론 지금 최근에 미국 물가가 많이 안 잡혀가지고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늦춰지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라든가 기타 이제 대내 불안 요소 때문에 물가가 잡혀야지 금리가 내려가는데, 물가가 잘 안 잡히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이제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결국은 이제 지금 시장은 금리가 내려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울의 아파트 수와 부자의 숫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KB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부자, 여기서 부자의 정의는 금융자산 10억 이상인 사람들인데, 실제로 이 사람들의 통계를 내봤더니 한 순자산이 90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보고서 가지고 역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금융자산 10억, 순자산 평균이 90억인 사람들이 무려 한 46만 명 정도 돼요. 그 반면에 서울의 아파트는 170만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70만 개 중에 5년 이내의 신축은 그 중에 10%밖에 안 되고요. 중대형, 소위 말하는 40평 이상의 비중은 20%.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국평 같은 경우도 26%밖에 안 돼요. 만약에 서울, 신축, 중대형 이 세 가지를 갖추면요, 170만 곱하기 10% 곱하기 20% 하면 3만 4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45만 6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순자산 평균은 90억이거든요. 부자의 숫자와 서울 아파트의 숫자의 미스매치가 굉장히 커요. 서울의 아파트가 이렇게 되게 부족해요. 그 다음에 제가 서울시 누리집 사이트에서 24년, 25년 서울 아파트 공급에 관한 통계를 냈는데요. 제가 이제 한 세대수 200세대 미만은 그냥 제하고, 공공주택,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제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나 자산가들이 원하는 주택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 수가 28,600세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엄청 적은 숫자네요. 이거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가 170만 정도면은 아파트 내용 연수를 50년으로 치면은 1년에 2%씩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34,000은 공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구 수가 그래도 한 1%씩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럼 1% 늘어나면 17,000. 그러면은 34,000하고 17,000하고 더하면 51,000 정도는 공급이 돼야 그게 딱 현상 유지거든요. 근데 지금 28,600밖에 공급이 안 돼요. 왜 공급이 안 되냐? 재건축을 방해를 하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부자가 많다는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한국은행에서 일전에 낸 보고서인데요,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의 85%가 자기의 금융자산을 처분을 하던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대요. 실제로 제가 진짜 많은 집들을 구경을 갔었는데요, 비어있는 집도 많아요. 지금 비어있는 집도 있다고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때 매봉역에 있는 고급주택 세 채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세 채가 다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일전에 광장동 워커힐 아파트도 두 채를 본 적이 있었는데, 한 집은 비어 있었고 한 집은 공사 중이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GDP 순위로 한 10위 정도 되고 한때 8위까지 갔던 그런 경제 대국이에요. 그래서
국가 신용 등급을 봐도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보다 오히려 높아요. 우리나라보다 신용 등급이 높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외제차 판매량을 보니까요. BMW나 벤츠가 한 7만 7천 대 팔렸고요. 포르쉐가 만 팔려요. 람보르기니는 430대, 롤스로이스도 280대나 팔리는 이런 국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외제차 판매량을 이렇게 쭉 트래킹을 해보면은 점점점 1억 넘는 소위 말하는 그 고가 차종 판매량이 늘어나는 게 확연히 보여요. 그러니까 벤츠나 BMW는 판매량이 그렇게 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차들 있잖아요. 토람페, 롤스로이스, 벤틀리 이런 차들이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다음으로 교통의 발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GTX-A가 일부 구간이 개통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서울이 분산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서울과 서울 외 수도권이나 지방 간의 이동 시간을 줄여주면요. 오히려 서울에 더 몰려요. 내가 굳이 동탄 가서 살 필요가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고령화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왜 나이 들수록 교회가 아니라 더 도심에서 살라는 이유가 말이 있잖아요. 도심도 병원 가까운 곳에 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큰 병원들은 다 서울에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지방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런 분을 봤어요. 부모님이 아프셔갖고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그런 주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좀 문제가 생기면 아 이거는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좀 문제가 생기면 이건 내 탓이다. 내가 그렇게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책을 하는 사람까지 봤어요. 근데 물론 이제 예측할 수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 아파트 값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대내외 충격이 올 수도 있고요. 부자들이 돈을 해외로 보낼 수밖에 없는 정책이 나온다던가. 이게 뭐냐면요. 서울에 1주택자까지 예를 들어서 힘들게 한다. 세금 등으로. 그러면 부자들이 아예 자산을 다 해외로 보낼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지금 서울의 아파트 수와 부자의 수와의 그 괴리가 크더라도 부자들이 서울 아파트 집을 안 사고 다 해외로 돈을 보내면은 서울의 아파트 값은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2019년, 20년도에 다주택자를 엄청 옥죄했잖아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로 다주택자를 굉장히 옥죄었어요. 그랬더니 다주택자들이 아파트를 팔아버리고 아니면 아파트를 살려고 했던 돈으로 대신 막 건물을 샀거든요. 그래서 꼬마 빌딩 가격들이 엄청 올랐어요. 그걸 이제 풍선 효과라 그러거든요. 누르면 다른 쪽이 팍 부풀어 오르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금융투자소득세도 도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되면은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 빠져가지고 부동산으로 갈 거다. 이런 거거든요. 정책이 뭔가 서울에 부동산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 토지 공개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막 옥죄이면은 그 돈이 쫙 해외로 빠져나갈 거거든요. 그 정도의 정책만 펼쳐지지 않는다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수준 아니면 그 이상으로는 꾸준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책에 대해서, 통화량에 대해서, 공급이 어려운 것, 금리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부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들의 재무 상태가 얼마나 튼튼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제 대국인지,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의 발달이나 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이렇듯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많아요. 금리가 내려가가지고 심리가 확 바뀌면요, 얼마나 더 상승을 할지 몰라요. 근데 물론 이제 예측할 수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 아파트 값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도 점성술사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런 숫자들로 봤을 때 그래도 서울 아파트 값은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거 있으면요, 제 블로그나 유튜브 댓글로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네케라 민경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